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튜브. 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방송도 처음이시고 건강튜브도 처음이신 분을 모셨습니다. 좋은 강한병원의 우리 김현웅 안과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좋은 강한병원 안과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사실 처음에 진행하게 되면은 이게 신고식이 있어요. 네. 보통 이제 뭐 춤을 춘다거나 노래를 한 소절 한다거나 노래 한 소절 짧게 그냥 한번 될까요? 노래요. 예. 이게 나갈지 안 나갈지는 또 몰라요. 사실 이번 달이죠. 4월 달부터 좋은 강한병원이 이제 안과센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눈 속에 있는 신경에 해당되는 망막이라는 조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과의사면서 제 자신은 이제 망막 전문의라고 자기 소개를 합니다. 망막 분야가 있고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실명 질환으로 많이 알려진 녹내장 분야.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백내장 노안 수술이라고 보통 많이 알려졌죠. 그런 검은 동자 부위의 질환을 주로 치료하는 뭐 외안부 분야, 안센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전문 분야 전문의들을 모시고 좀 더 이렇게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이제 진료를 하게 되었고요. 사실 안과 질환이 이 전신 질환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당뇨병이거든요. 이 당뇨로 인해서 이제 눈에 질환이 오면 사실 안과 질환을 치료하면서도 당뇨를 잘 치료해야 됩니다.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잘 안 되거든요. 저희들은 내과에 내부미 내과 이제 선생님께 의뢰를 드려서 내과 치료도 하면서 안과 치료를 같이 해서 협진 체계를 구축해서 앞으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잘 돼 있으니까 아플 때 무조건 오시라. 그렇죠.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이라는 질환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좀 어감 자체가 좀 생소한 느낌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예. 우리 김진 MC를 네. 쳐다보면 사람이 눈 하면 보는 거는 가운데 검은 동자, 그 옆에 흰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겉에서 보는 겉모습이죠. 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수박을 생각해 보면 수박의 겉모습은 초록색, 검은색 주름이만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수박을 이렇게 잘라서 먹어보지 않으면 수박이 아니라 빨갛다는 거 모르잖아요. 그렇죠. 눈도 이제 안을 실제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르게 되는데 황반은 이제 눈 속의 부위인데요. 먼저 눈을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눈의 검은 동자가 이 부위에 해당됩니다. 근데 실제 눈 안에는 벽지가 붙어 있듯이 쭉 안쪽을 따라서 이렇게 빛을 느끼는 신경이 벽지처럼 붙어 있습니다. 망막이라고 부릅니다. 망막. 네, 망막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망막은 전체가 다 망막인데 빛은 앞에서 들어와서 쭉 들어오면 당연히 망막이 가운데 빛이 들어가겠죠. 뭐 이런 데 잘 안 가고요. 네. 가운데 들어가니까 이 가운데를 우리가 앞에서 실제로 의료용 카메라를 이렇게 찍어보면 이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가운데 부위가 조금 짙은 느낌 드시나요? 네네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이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위, 망막의 중심부, 색소가 짙기 때문에 거기가 좀 더 노랗게 보인다라고 과거에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랗다는 황자를 쓴 거죠. 그리고 반이란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점. 그러니까 노란 반점이다라고 붙였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사물을 보는 역할을 집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눈 신경의 가장 중요한 부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반이 이렇게 병이 들었을 때 대표 사진 몇 개를 가져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 건 황반에 피가 난 거죠. 이런 부위는 황반에 있어야 될 신경 조직이 많이 약해져서 거의 안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 부위에 피가 나거나 조직이 없으면 황반은 보는 역할을 거의 대부분 담당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될까요?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안 보이죠. 흐릿하게 보이거나. 그래, 맞습니다. 그러니까 황반에 병이 있으면 시력이 떨어지는 거죠, 흔히 말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을 보인다면 이분은 좀 시력이 저하되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어떤 거예요? 요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황반에 있어서는 안 되는 세포도 왜 이렇게 영양소를 먹고 산소를 먹은 다음에 먹고 살아가고 남아있는 부산물들을 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배출이 안 되고 이렇게 자꾸 쌓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만 있어야 될 조직에 쓸데없는 물질이 쌓여 있으니까 세포들이 자꾸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주위가 깨끗하지가 않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을 이제 변성이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변했다는 뜻이잖아요. 어쨌든 변했다.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이라고 말하면은 나이 때문에 황반이 변하는 뭐 병.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노화 때문에 이게 황반 변성이 무조건 생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연령 관련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젊은 분한테는 오지 않는 병입니다. 50세 이상에서 황반이 나이 때문에 서서히 약해져서 자꾸자꾸 변하고 약해지는 50세 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50세쯤 되면 사실 이제 걱정해야 될 게 많거든요. 예? 그렇죠. 자식 걱정도 해야 되고 50견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까지도 생각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에 꼭 내원해야 된다. 대표적인 증상이 좀 있을까요? 노화를 겪다 보면은 세포가 이제 산소나 영양분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살아가고 대사하고 난 다음에 그 찌꺼기 같은 부산물들을 배출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배출이 안 되면서 신경 조직에 쌓이게 됩니다. 그럼 그게 처음에는 아주 조그마한 모래알 같은 노란 점으로 보이게 돼요. 이렇게 확대해서 사진을 찍어보면요. 네. 이제 그 노란 점이 이제 하나, 둘 이렇게 쌓여만 가는데 그 과정이 뭐 단시간은 아니고 50대부터 시작해서 뭐 10년, 20년에 걸쳐서 네. 서서히 쌓여가는 거죠. 오. 이렇게 이제 쌓여갈 때는 환자분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냥 좀 노화가 쌓여가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말기까지 가게 되면은 네. 그 후에 급격히 나빠지면서 시력이 잘 느끼시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초기에는 이렇게 느끼실 수 없어서 뭐 조기 검진이나 정기 검진을 꼭 받는 게 중요한 그런 대표적인 질환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부모님 생각해가지고 미리미리 손을 좀 잡고 안 까가지고 미리 검사해보는 거 상당히 좋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건강튜브 보고 오셨다면 특별히 잘 봐드리겠습니다. 아, 어떻게 더 잘 봐주실 건가요? 공약 들어갑니다. 제가 손을 탁 잡아드리면서 네. 설명을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네.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진짜 센터장님을 좀 찾아가셔가지고 네, 손을 잡고 이야기 들은 분 후기 댓글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황반변성 자체에도 이 종류가 좀 있다면서요? 예, 황반변성이 이제 심하냐 안 심하냐 이걸 가지고 종류를 좀 구별할 수 있겠는데 네. 건성, 습성이라는 분류를 씁니다. 건성, 습성. 황반부 신경조직만 있는 부위에 세포 그 부산물들, 노폐물들이 자꾸 쌓이니까 이렇게 노란 점들이 조금씩 하나, 둘 이렇게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십수년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단계를 이제 초기 또는 중기 정도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때는 아까 그 시력 저하 같은 증상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이 네. 말기거든요. 아, 말기. 말기로 넘어가게 되면 모든 환자는 아니에요. 한 전체 황반변성 환자의 10% 정도, 10명에 1명꼴로 원래 없어야 될 비정상적인 혈관이 갑자기 자라납니다. 그 자리에. 근데 새로 생긴 혈관은 이게 튼튼하지가 않죠. 네. 그러다 보면 혈관이 이렇게 자라 들어오다 보면 혈관이 툭 터지겠죠. 그러면 이제 황반부에 피가 고이는 거죠. 핏덩어리 황반부에 맺히니까 갑자기 시력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는 피나 물이 안 고이기 때문에 말랐다고 해서 건성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제 많이 진행해서 심각한 시력 저하를 일으키고 피가 나고 할 때는 아무래도 거기에 이제 수분이 있으니까 네. 습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건 뭐 저희가 뭐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확실하게 병원에서 눈 사진을 찍어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양 안에 모두 연령 관련 황반변성이 오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예, 연령 관련 황반변성은 이제 양안에 오는 경우가 꽤 흔합니다. 양안에 왔던 대표적인 사진이 되겠는데요. 처음에 오셨을 때 사진이 이제 오른쪽, 왼쪽이고요. 그 다음에 몇 년간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사진이 마찬가지로 같은 눈에 오른쪽, 왼쪽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황반은 제일 가운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제일 가운데가 약간 모양 이상한 느낌이 오시나요? 네네. 여기도 막 보면 색깔이 약간 변한 느낌이 들고요. 마찬가지죠. 시간이 지나도 이렇고요. 사실 이 부위를 이거는 카메라로 찍은 거고요. 우리 뭐 병원에는 단층 촬영이라는 게 많지 않습니까? 네. 안과에도 눈 단층 촬영기가 있습니다. 그 단층 촬영을 통해서 이 부위를 집중적으로 찍어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그래서 보면 원래대로는 평평해야 될 조직이 네. 황반부한테 쭈글쭈글해진 거 보이시죠? 네. 여기 황반변성이 왔을 때 이런 모양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보시면 이 경우에는 반대편 눈, 왼쪽 눈도 황반부가 이렇게 불룩 들려버렸죠. 네. 그러니까 양안이 모두 황반변성이 와 있는 대표적인 이제 사진이 되겠습니다. 보고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황반변성이 양안으로 오는 경우가 전체 황반변성 환자 중에 대략 한 3분의 1 전후가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령 관련 황반변성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실명 원인 3위입니다. 3위. 바로 당뇨 망막증인데요. 이거 뭐 이름만 들었을 때는 당연히 그냥 당뇨 때문에 그냥 생기는 질환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당뇨 망막증이 실명질환 3이라고 방금 소개해드렸는데 네. 2등이 어떤 질환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2등을 알면은 제가 아마 좋은 강한 병원에서 일하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2위는 녹내장. 아유, 맞습니다.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야. 나중에 선물 주십시오. 네. 네. 아, 진짜요? 2위예요? 네, 맞습니다. 오. 1위가 연령 관련 황반변성이고요. 아마 통계적으로 근사하게 2등을 하고 있는 게 녹내장이고요. 3위가 당뇨 망막증이 되겠습니다. 당뇨병이 망막, 눈의 신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망막을 침범해서 병증을 일으켰다. 당뇨가 망막을 침범한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젊은 층들도 요즘에 당뇨가 많이 좀 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와 관계없이 올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병 이름 그대로 당뇨가 있으면 올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요. 네. 젊은 층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30대 분이라도 당뇨가 있다고 하면은 망막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령 관련 황반변성과 비교를 하자면은 상대적으로 훨씬 젊은 환자분이 많은 질환이 되겠죠. 당뇨가 또 술이랑도 관련이 좀 있죠? 뭐 당뇨는 대사 질환이기 때문에 뭐 술을 조금 드신다고 해서 당장 그건 아니지만 네.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드시거나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이제 고지혈증, 과체중 이런 거하고 같이 동반된다면 이제 당뇨의 이제 위험도가 좀 올라가죠. 그러면은 당뇨 망막증도 종류가 있나요? 황반변성처럼 이제 심하냐, 심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쓰는 의학적인 용어로 이제 증식성이다, 비증식성이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사진을 보시면 뭐 신경이 있고 원래 있어야 될 혈관들이 있으면서 크게 문제가 안 보이는 사진이 되겠는데요. 네. 이제 당뇨가 눈을 꾸준히 침범하게 되면 이런 모양에서 이런 모양으로 보이는데 얼핏 보시면 뭐 노란 점, 빨간 점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당뇨가 눈 신경을 침범을 해서 혈관이 모세혈관부터 시작해서 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럼 혈관이 막히면 혈관이 터질 수가 있겠죠. 혈관이 터지게 되면 그 부위가 이렇게 빨간 출혈이 생기게 되고요. 또 혈관이 자꾸 약해지다 보니까 혈관 안에는 우리 지방질 또는 이제 뭐 단백질 같은 것들이 네. 있거든요. 그런 게 혈관 안에만 있어야 될 그런 성분들이 혈관 밖으로 나가서 신경에 가서 쌓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질이 쌓이다 보면 이렇게 노란 점들이 막 쌓여 나가면서 얼핏 봐도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네. 이런 과정을 또 오랫동안 지나게 되고 또 당뇨가 조절이 안 되고 네. 그리고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부위에서 없애야 될 또 비정상적인 혈관 이번에도 비정상 혈관이 막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정상 혈관은 아무리 약하니까 네. 자라다가 터져버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눈 안에 피가 고이게 되고요. 아이고. 또 아니면 혈관을 따라서 이런 하얀 막들이 자라게 되거든요. 아이고, 동시에. 네. 이 막은 신경에 들러붙어 가지고 신경을 자꾸 당기니까 이런 식으로 막 들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신경이 찢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혈관이나 이런 것이 자라지 않았을 때 비교적 초기 단계일 때 그럴 때를 이제 증식한 게 없으니까 비증식이란 말을 쓰고요. 이렇게 혈관이 막 자라나고 굉장히 이제 심각한 단계로 넘어갈 때는 이제 증식형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아니, 듣기만 해도 사실 삶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질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어떤 그 증상이 딱 있을 때 당뇨 망막증인 것 같다. 이런 이제 자가적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있나요? 뭐 눈에 피가 조금 나 있거나 그럴 때는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중요한 황반부에 피가 고이거나 황반부가 부어버리면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이렇게 시력자를 느끼고요. 아니면 아까 증식성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대량의 출혈이 발생한다든지 하면은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당뇨 망막증도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은 꼭 정기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 약간 꿀팁이네요. 그러니까 당뇨를 지금 이제 앓고 계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이제 안과에 가셔서 네. 한 번씩 이제 수시로 당뇨 망막증에 대해서 검사를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지도 좀 궁금해요. 당뇨 망막증은 당뇨로 인해서 생기기 때문에 당뇨를 철저하게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과서적으로 권장드리는 게 일단 당뇨를 최초 진단받으면 바로 그 망막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뇨가 그 첫 검사에서 망막증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나오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계속해서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당뇨 망막증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발견되면은 이제 안과 선생님이 뭐 6개월에 한 번, 좀 더 짧게 4개월에 한 번 정도는 오셔서 어떤 사진을 찍고 직접 눈을 들여다보는 검사를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진행했을 때는 이제 저희들이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네.
약물 치료와 레이저 치료가 있습니다. 시력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 치료를 해야 되니까요. 그럴 경우에 이제 황반이 많이 부었을 때는 황반에 직접 눈 안에 쓸 수 있는 주사 약물이 있습니다. 그런 주사 약물을 쓰거나 이제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황반이 부어 있는 것을 이렇게 치료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증식형이 되었을 때 이대로 놔두면은 이제 눈 안에 피가 터지고 네. 신경이 급격하게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혈관을 억제하는 약물 또는 이제 그 혈관 억제를 위해서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런 약물 치료나 레이저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면은 눈 망막 쪽에 신경 수술도 이제 시행하게 됩니다. 아, 눈에다가 레이저를 쏘고 네. 이제 주사를 맞는다고 하니까 네. 이게 좀 너무 많이 아플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다 마취를 하고 하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주사를 놓을 때 주사 바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아, 그래요? 네. 안 보이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취를 하니까 조금 무서워는 하실 수 있지만 아픈 거는 뭐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레이저 치료도 혹시 뭐 다른 데서 우리가 뭐 피부에 하는 레이저나 치료 받아보시면 약간 따끔따끔한 정도. 아, 그렇죠. 따끔따끔하고. 살짝, 네. 예. 안과에서 하는 레이저도 약간 따끔따끔한 정도여서요. 뭐 그렇게 힘들어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황반변성이나 이제 당뇨 망막증 같은 경우에 조기에 예방하는 게 일단 뭐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방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황반 질환은 이게 신경 질환이기 때문에 한번 손상을 받으면 치료를 해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면 더 안 나빠지긴 어떻게 해서든 해보겠는데 네. 한번 잃어버린 것을 되돌릴 수가 없어서 조기에 발견하고 초기에 치료를 해서 유지시키기 중요하거든요. 연령 관련 황반 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황반 변성이 만약에 발견이 되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추천드린 거는 황반 변성의 첫 번째 이제 원인이 나이 드는 거라고 노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건 사람이나 환자분도 그렇고 저희 의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나이 드는 걸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황반 변성을 이렇게 나쁘게 만드는 두 번째 위험 요소가 뭐냐? 흡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연을 하셔야 돼요. 이게 보면 고혈압이나 이렇게 체중이 좀 상당히 많이 나간다 하게 되면은 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혈압도 조절하시고 체중도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중기 정도 되었을 때는 황반 변성을 진행을 100%는 아니라도 네. 일정 부분 억제할 수 있는 눈 영양제 이런 게 이제 제품이 있습니다. 루테인을 좀 먹고 있는데. 그렇죠. 예. 네, 네. 그것도 좀 도움이 됩니까? 약 성분은 아니고요. 네. 루테인이라는 거는 우리 식품에 들어있는 색소입니다. 색소. 색소고 하는 역할은 항산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테인하고 비타민 중에 비타민 C, E가 항산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타민 C, E 그리고 아연 이렇게 대표적인 항산화제를 조합을 해서 만들어 놓은 이제 그 눈 영양제가 있는 거죠. 항산화 영양제. 이걸 꾸준히 복용하게 되면은 황반 변성이 이제 가장 심각한 단계로 진행하는 것을 상당 부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한 2단계 정도 되었다 생각하면은 이제 아마 황반 변성 영양제를 드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매년 꾸준하게 이렇게 정기 검사를 해서 어떻게 더 빨리 진행하는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을 때 눈의 건강에 좀 좋다 하면 좀 잘 챙겨 먹잖아요. 네네. 당근 같은 게 좀 좋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맞아요? 네. 사실 당근에 들어있는 성분이 이제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거든요. 그 색소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까 말한 루테인과 크게 카로테노이드라는 그룹에 들어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루테인, 베타카로틴, 그 다음에 또 뭐 광고 좀 나오기도 하는 뭐 지아잔틴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사촌지간이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근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만약 당근을 먹어서 영양제 하루에 먹는 2알 내지 4알을 먹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양을 이렇게 섭취하려면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한 소쿠리 정도는 먹어야. 아, 한 소쿠리를 먹어야 돼요? 예, 대략 제 기억에 의하면 한 소쿠리 정도는 먹어야 이게 영양제 하루 분량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루테인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초록색 채소입니다. 채소. 네, 뭐 시금치, 케일 이런 거죠. 그거 많이 드시면 진짜 안 먹거든요. 보통 요즘 고기 먹을 때 진짜 쌈도 잘 많이 안 싸 드시고. 쌈 싸 드셔야죠. 채소.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한 보고에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고혈압 이럴 때도 많이 드시는 오메가3 등푸른 생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품을 평상시에
좀 이렇게 가까이 하시면은 아무래도 그 이제 눈의 노화를 막을 수 있는 성분이 또 섭취가 되니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눈의 건강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 사실 실명을 유발하는 이런 안과, 이제 안구적인 질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찾아내려면 사실 검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리 센터장님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려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제가 늘 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만 더 신경 쓰고 관리해서 항상 이렇게 건강한 시력과 함께 이제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이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데뷔 무대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자주 뵙는 걸로 좀 인사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주 나오셔가지고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눈 이거 관리해야 된다, 담배 끊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잔소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실명을 유발하는 안구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좋은강암병원의 김현웅 센터장님과 함께 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아주 든든합니다. 주치의가 생겼다. 주변에 이제 눈 건강에 대해서 물어본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 아빠부터 일단 손을 잡고 센터장님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면 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풍성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